자, 안녕하세요. 냉군입니다. 일단 오늘 주력이 적중이 주력이라고 이제 바꿨죠. 이제 주력이라고 안 하고 냉군 픽이 적중이 되면서 39승 35패가 되었습니다. 2월 승률이 어느 정도 이제 복구가 됐죠. 하지만 아직 2월 승률이 5할에 미치지 못한다. 일단 제가 뭐 분석을 하면서 승률이 5할이 안 된다는 것은 계속 주력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냉군 픽으로 이름을 바꿨죠. 자, 주력이 5할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솔직히 이제 분석가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수치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제가 2월 승률을 5할 이상으로 맞추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아직도 2월달은 뭐 중순이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6월달에 승률을 6할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제 전체 승률이 6할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뭐 배당이 뭐 그렇게 좋진 않았죠. 미러키가 좀 어렵게 경기를 이겼다. 주루신의 3점 슛이 컸죠. 말도 안 되는 하우저 선수였나요? 보스턴의 하우저 선수가 말도 안 되는 3점슛이 들어가면서 위기가 왔었으나 연장에서 주루신의 역전 3점슛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이제 현대캐피탈은 무난하게 이겨주면서 연패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내일 이제 느바 분석으로 이제 갈 건데, 자, 내일 느바가 굉장히 경기 수가 많죠. 그래서 이제 경기 수가 많으면은 선택의 폭이 넓어짐과 동시에 선택이 더 어려워지죠. 일단 내일 느바에 대해서도 제가 신중하게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경기를 골라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느바 이제 분석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경기가 이제 인디애나랑 시카고인데, 일단 특이상을 보면 이제 드로잔 선수가 나오지 않죠. 인디애나가 이제 당연히 정배를 받았 부분이 이해가 되고, 자, 일단 드로잔 선수가 나오지 않게 되면 뭐 물론 이제 득점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만, 그나마 드로잔 선수도 이렇게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윙에서의 어떤 수비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이 드로잔 선수가 빠진다. 어느 정도 이제 수비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자, 저는 그런 점을 봐서, 자, 이 경기는 물론 이제 라빈 선수라든지 뭐 부세비치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득점을 어느 정도 해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드로잔이 빠지는 공수에서의 공백은 인디애나 상대로 윙에서의 어떤 득점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기.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 인디애나 승, 그 다음에 인디애나 마앤승, 그리고 언오버를 봤을 때는 저는 오버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왜 오버 쪽이 좀 더 좋아 보이냐면, 결국에는 저는 이 경기가 어느 정도 이 시카고의 수비적인 문제가 공격적인 문제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경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가 오버 흐름으로 조금 흐르지 않을까. 인디애나가 어느 정도 홈에서 시카고의 약한 수비를 공략을 해주고, 시카고는 드로잔이 빠졌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외곽 공격 쪽에 많이 의존을 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드로잔 선수가 이제 돌파라든지 미드레인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 외곽 슛에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지만, 시카고가 최근에 3점 슛이 많이 안 터진 부분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인디애나가 그렇게 수비적으로 뭐 장점을 가졌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이 좀 더 좋아 보인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샬럿하고
그 샌안토니오인데, 일단 물론 이제 자 세난이 뭐 사람이 아닌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샬럿이 저배당이고 그 뭐 정배죠. 샬럿이 뭐 저배당의 정배를 받을 만한 사실 팀은 아니라고 봤을 때, 최근에 그 샬럿이 홈에서 보여준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긴 하죠. 야투가 어느 정도 홈에서는 괜찮다. 그리고 홈에서는 어느 정도 강팀 상대로도 비벼준 사실이 있다. 자, 이 면을 봤을 때 이제 뭐 샌안토니오의 지금 기존에 결장했었던 뭐 바셀이라든지 뭐 로미오 랭포드라든지 뭐 트레 존스라든지, 자 이런 자원들이 자 빠져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이나, 지금 뭐 소찬 선수도 복귀하고 뭐 존슨 선수도 복귀를 했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샌안토니오도 충분히, 자 적어도 수비적인 부분은 아니라도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샬럿의 약한 수비를 어느 정도 공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가장 베스트가 오바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선의 선택으로는 샬럿 일반승 정도만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핸들을 굳이 뭐 샬럿을 뭐 마인을 가져가기도 어려운 팀이고, 그렇다고 해서 원정 세나를 믿고 프렌을 가져간다? 이것도 좀 어려운 선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승패를 가져가자면 샬럿의 뭐 저배당 정배를 차라리 가져가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의 베스트 선택은 두 팀 간에 뭐 수비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바가 발생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의 가장 메인은 오바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에틀하고 뉴욕인데, 지금 에틀의 최근에 어떤 그 경기력 흐름은 굉장히 좋은 편이다. 근데 그 뉴욕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그런데 이 경기는 뉴욕이 원정이죠. 그 예전에 이 두 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애틀란타가 뉴욕 그 상대로 플레이오프에서 트레이 형의 활약으로 인해서 그 뉴욕을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시킨 적이 있죠. 자, 그런 면에서 두 팀 간의 어떤 이제 라이벌 아닌 그 라이벌 관계, 그 이 두 팀이 붙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막상막히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죠. 자, 근데 내일 그 라인업을 봤을 때 지금 애틀란타의 홈이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뉴욕의 경기력도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경기가 애틀이 정배를 받을 만한 경기력과 그 다음에 그 로테이션 상승상 충분히 그 뉴욕의 어떤 그 수비적인 부분과 공격적인 부분을 상쇄시킬 만한 자원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 경기가 뉴욕 홈에서 했다고 하면 저는 뉴욕 사이드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지만, 그 애틀란타 상대로는 그 뉴욕의 원정 뉴욕이 어느 정도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라인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특출나게 어떤 이제 애틀란타의 라인업을 압도할 수 있는 뉴욕의 라인업이 사실은 존재를 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미첼 로빈슨이라는 이런 선수가 나왔다면 높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겠죠. 물론 이제 그 심스 선수도 이제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센터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이제 가장 베스트 선택이 애틀승, 그 다음에 애틀 마인승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두 팀이 이제 언오버가 좀 어려운데, 저는 이 경기는 굳이 언오버를 가자면 언더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원정 뉴욕이 야투율을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팅팅거리는 진흙탕, 이거 저는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자, 이제 보스턴하고 이제 디트로이트인데, 지금
오늘 경기에서 이제 미러키 똥배를 가신 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 보스턴의 그 경기력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 내일 경기를 봤을 때 지금 뭐 테이텀이라든지 뭐 브라운 선수는 원래 안 나오지만 테이텀 선수는 나올 것 같죠. 그리고 호프트 선수와 그리고 보스턴이 홈인 부분. 물론 이 벤치 오늘 그 선발로 뛰었던 벤치 자원들인 뭐 화이트라든지 뭐 이런 이제 윌리엄스라든지 뭐 로버트 윌리엄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어느 정도 체력적인 부담이 있긴 하지만 원정 디트로이트 상대로 과연 이 선수들이 과연 이제 홈에서 보스턴이 밀리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내일 경기에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미러키 전에서 이 보스턴이 이제 경기를 어느 정도 버리면서 이제 내일 홈에서의 경기에서 데뷔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경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실상은 이런 경기를 잘 못 가져가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이제 보스턴의 예상과는 틀리게 이 경기가 굉장히 미러키와 이제 접전을 벌이면서 연장까지 가는 바람에 그 로테이션 멤버들의 어떤 체력적인 소모가 컸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내일 이 경기가 테이턴 선수와 이제 호퍼트 선수가 복귀를 하지만 디트로이트가 어느 정도 디트로이트가 어느 정도 비빌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일단 그 로테이션 멤버들의 체력 이거 연장까지 갔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테이텀과 그 호포드가 복귀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떤 체력적인 부침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테이터 선수도 이제 부상해서 복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야투율이나 이런 게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서 저는 뭐 디트로이트가 원정에서 믿을 만한 팀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 핸디 내 승부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디트로이트 프레임과 언오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오바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오바가 좋아 보인다는 것은 보스턴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문제로 수비가 조금 헐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도 물론 원정이긴 하지만 그런 그 보스턴의 그 체력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공략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보스턴의 홈에서의 어떤 3점 그 야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보스턴도 어느 정도의 다득점이 가능하다고 보고 디트로이트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바 쪽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브루클린하고 이제 마이애미인데 지금 이제 내일 경기에서 이대로 라인업이 확정된다면 타일러 히로 선수가 빠진다? 이거 물론 수비는 이제 히로 선수가 잘 못하는데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뭐 히로 선수는 혼자서 아이솔레이션을 통해서 그 혼자 득점을 창출해낼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고 외곽에서 받아먹는 그 3점 슛도 이제 가능한 선수죠. 자, 이런 자원이 이제 능동적인 이제 공격 자원이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크죠. 이제 빈센트라든지 트러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어떤 이제 혼자서의 어떤 득점을 창출하기보다 뭐 받아서 먹는다든지 커딩을 이용한 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외곽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선수지 히로처럼 뭐 상대편 드리블로 유리한 드리블로 상대편 수비를 찢으면서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는 사실 아닙니다. 이 선수들이 뭐 케일러 마틴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이제 버틀러와 이제 아데바요에게 그 의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저번 그 방송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브루클린이라는 팀이 현재 그 지난 경기에서 뭐 승리를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브루클린이 선수들 간에 합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브루클린의 홈인 부분이 있고 이제 수비가 좋은 윙 자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팀의 구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어, 납득을 할 만한 라인업이 나오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팀의 지금 현재 에이스로는 이제 미칼 브리지스를 이제 꽂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브루클린의 어떤 그 로테이션에 합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 팀 두 팀끼리 부딪히게 되면은 결국에는 확실한 에이스가 존재하는 마이애미 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히로 선수의 결장은 크지만 이 경기에서 이제 마이애미 거의 동배죠. 이제 동배인데 이제 저는 굳이 승패를 이제 접근하자면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마이애미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브루클린이 잘하는 수비는 어느 정도 이제 마이애미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의 그 벤치에서 나오는 이제 토마스라든지 최근에 잘하는 선수들이 있죠. 자, 이런 선수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활약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은 아니다. 왜냐면 일단은 이제 브루클린이 이제 코어로 이제 뭐 낙점 지은 미래의 코어로 이제 낙점 지은 선수가 이제 토마스일 수 있는데 지금의 로테이션에 있어서는 토마스 선수가 그 어떤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뭐 수비적인 부분도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자 브리지스랑 이제 캠 존슨이랑 뭐 피니 스미스가 공격적인 면에서는 수비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괜찮은 부분이 많다. 하지만 공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제 캠 존슨 선수는 사실 3점슛 거의 원툴에 가깝죠. 필리 스미스도 그 이제 득점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미칼 브리지스는 이제 공수 겸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그 마이애미 어떤 그 조직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장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일 경기에서 마이애미가 팀 조직력 부분에서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해서 저는 마이애미 승으로 볼게요. 그리고 이제 온오버를 이제 봤을 때는 저는 기준점이 굉장히 낮죠. 그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기준점이 낮은 이유는 사실 존재를 하죠. 이 기준점이 낮은 이유는 두 팀 다 현재 라인업 구성상 굉장히 수비적인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너도 팅 나도 팅 다 팅 뭐 이런 경기가 이제 진흙탕 경기가 나오다 보면 어느 한 팀 내지 두 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경기는 언더 쪽으로 이제 볼게요. 이 경기는 자 이제 필라델피아랑 이제 클리블랜드인데 지금 뭐 두 팀 다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은 편이다. 그리고 엠비드 선수는 항상 그 뭐 GTD에 걸려 있는데 당연히 그 해외 배당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타이밍상으로도 그렇고 엠비드 선수는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나오면 이제 거의 이제 풀 대 풀인 그 상황인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필라델피아는 그 홈에서 한 9 정도 원정에서 한 8 내지 뭐 한 7 정도의 뭐 수치로 따지자면 능력을 가진 팀이고 클불도 마찬가지죠. 홈에서 한 9 정도 그리고 근데 이제 원정에서 한 6에서 한 7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봤을 때 당연히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쪽으로 이제 보는 게 맞는데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긴 해요. 이제 필라델피아가 정배를 받은 이유도 납득이 되는데 결국 이 문제는 이제
필라델피아가 수비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팀이긴 한데 클리블랜드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이제 근데 어떤 수비적인 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어,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더 수비가 낫느냐고 봤을 때 저는 필라델피아의 그 수비력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전체적인 그 수비력을 봤을 때 팀 조직력이나 수비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 클리블랜드는 이제 백코트 자원들의 수비력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이제 갈란드 선수라든지 미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는 스피드는 빠르긴 하지만 일단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이 팀이 골밑의 높이는 굉장히 좋은 편이죠. 하지만 그 공격 그 골밑의 높이는 엔비드의 존재, 그 엔비드의 존재로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클리브랜드가 그 자랑하는 이제 프론트 코트의 높이라든지 수비력은 필라델피아의 어떤 그 프론트 코트의 높이와 이 수비력으로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백코트 자원들의 이제 그리고 벤치 자원들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결국에는 홈에서의 그 필라델피아의 야투율을 조금 더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팀 다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좋지만 그 백코트 자원에서의 어떤 수비력 차이 그리고 벤치에서의 벤치는 이제 클리브랜드도 나쁘지 않은데 벤치에서도 필라델피아가 전혀 그 맥시를 앞세운 그런 이제 필라델피아 벤치 자원들이 전혀 밀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내일 경기는 필라승, 그 다음에 필라 마인승, 그리고 자 이 경기도 이제 두 팀 다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고 빠른 페이스의 농구를 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기를 언더를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볼게요. 결국 두 팀이 수비가 좋고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팀인 건 사실이지만 저는 어떤 프론트 코트랑 이제 백코트의 그 수비력 차이, 클리브랜드의 그 차이에서 그리고 이제 홈에서의 어떤 그 필라델피아의 야투율을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그 필라가 홈에서 야투가 터지고 이제 클리블랜드도 주요 이제 공격 루트가 이제 미첼이나 갈란드의 돌파 또는 이제 알렌과 이제 모블리의 그 골 리버텍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팀인데 어느 정도 자유투 싸움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울이 많이 양산이 되면서 자유투가 많이 양산이 될 수 있다고 있는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자 210 뭐 10점대 기준점을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이거는 오버가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버 쪽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클라호마랑 휴지. 휴지는 뭐 기본적으로 휴지는 그리고 원정 휴지 팀이 아니죠. 팀이 아니고 자 오클도 최근에 홈에서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홈에서 이렇게 패배를 하고 경기력이 썩 좋지는 않았다. 그러면 또 홈에서 휴지 상대로 경기력이 개판을 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이 경기에서 오클라호마의 야투율을 휴지가 감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오클승, 오클, 마인승 그리고 이제 기존전 대비 저는 이 경기는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원정 휴지 그렇게 뭐 빠른 페이스로 농구를 하는 팀도 아니고 그 오클라호마의 어떤 그 이제 휴지가 오클라호마에 비기려면 공격적으로 이제 빠른 페이스로 농구를 이제 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장점인 약간의 이제 느린 페이스로 그리고 개인 그 어떤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득점을 하는 팀이죠. 사실 이 팀이 어떤 조직적으로 득점을 한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죠. 그나마 이제 센군 선수가 그 요키치 같은 이제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파생 효과를 내주고 이런 건 있는데, 결국에는 이 팀은 개인적인 어떤 능력에 의해서 득점을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빠른 페이스의 그런 농구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 오클라호마의 어떤 그 야투율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터지더라도 휴지가 그 페이스에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멤피스랑 이제 유타인데, 자, 멤피스는 지금 뭐 최근에 경기력이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거 반복하고 있죠. 기복이 어느 정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멤피스라는 팀이 수비가 괜찮다. 대인 수비가 좋은 자원들, 뭐 자이언 잭슨 주니어라든지 딜런 브룩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이제 개인 수비도 괜찮고 팀 수비도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상대편의 어떤 그 마카네이라든지 올리니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어느 정도 뭐 완전히 막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유타의 트레이드, 이거 사실 그 올 시즌에 성적을 내기 위한 트레이드는 아니죠. 이거 저 어느 정도 탱킹을 감안은 해야 된다. 그럼 탱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팬들의 대놓고 이제 탱킹을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유타는 앞으로 원정에서는 던지고 홈에서 그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애매하게 지금 29승 30패 뭐 애매하게 이렇게 해서 뭐 프린에 걸쳐가지고 플레이오프를 가서 광탈하는 것보다 사실은 웬 바냐마를 먹으러 가는 게 더 실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일 경기에서 유타의 그 어떤 원정에서의 그 동기부여를,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를 뭐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유타가 핸디 내 승부에서 비벼줄 가능성도 존재를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멤피스 일반승 정도만 가볼만 하다. 그리고 자, 언어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저는 당연히 멤피스의 어떤 홈에서의 수비력을 따져봤을 때 유타가 야투율적인 기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 그리고 기준점이 굉장히 높지만 저는 이 경기는 언더가 또 멤피스 일방 복승보다 언더가 더 좋아 보인다, 어떻게 보면. 네. 자, 이제 덴버하고 댈러스인데, 자, 덴버가 당연히 이제 지난 경기에서 이제 머레이 선수, 뭐 고든 선수 이런 선수들이 뭐 결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안 나올 가능성이 뭐 존재를 하죠. 하지만 이제 저는 지난 경기에서도 얘기했었듯이 이 선수들이 안 나온다고 해도 저는 그 경기에서 덴버 승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내일 경기에서 그러면 자, 지금 그 어빙이 이적한 후 2연승, 그 돈치치 없을 때였죠. 그리고 돈치치가 나온 후 2연패. 자, 그러면 돈치치가 억제기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지난 경기에서 클러치 상황에서 돈치치랑 어빙의 어떤 롤이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줬었죠. 서로 간에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클러치를 미루면서 패배를 하는 어이없는 모습. 그래서 이제 돈치치와 어빙 간의 어떤 그 로테이션이라든지 롤 정리가 어느 정도 정리의 시간이 필요한 하였죠. 자, 근데 지난 경기와 같은 그런 경기가 그 나왔을 때 그 다음 경기에서 폭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느냐, 아니면 절치부심하고 비비거나 이기는 경우가 많았냐고 하면 저는 자, 그 정도 경기가 이제 돈치치가 복귀한 후 2연패가 했고, 그 2연패 과정에서 마지막 경기에서는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어이없는 패스를 돌리다가 제대로 슛도 못 쏴보고 사망을 했다. 자, 그런 경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 다음 경기에서 분명히 이 정도 클래스의 선수들이 존재를 한다면 저는 반등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깊게 생각 안 하고
자, 덴버 원정이긴 하지만 이 고든 선수랑 저는 이제 고든 플러스 머레이가 나온다고 해도 저는 이제 뭐 나머지 선수들 하더웨이 뭐 크리스티안 우드 뭐 레지 블럭 이런 선수들 롤플레이어 뭐 결장이나 이런 부분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이제 나머지 그 롤플레이 선수들이 뭐 GT에 걸려 있는 선수들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댈러스 프렌으로 볼게요.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반등의 상황에서 덴버를 잡아내는 이변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어빙하고 이제 돈치치의 재능의 합을 따져봤을 때 전혀 요키치 선수는 물론 이제 뭐 리그 최고의 선수긴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에 있어서 돈치치와 어빙의 조합으로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이제 댈러스의 어떤 반등을 보고 댈러스 프렌을 보고 원오버는 오버 쪽으로 볼게요. 반등이라는 부분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덴버의 홈에서의 어떤 그 공격력과 수비적인 약점 그런 부분이 댈러스의 반등이 나온다면 다득점 경기를 하지 않을까. 자, 이제 마지막 경기죠. 이제 레이커스랑 뉴올리언스인데 지금 지난 경기에서 레이커스가 포틀랜드에게 그 패배를 하면서 지금 26승 32패라는 성적은 굉장히 거의 뭐 벼랑 끝에 몰려있는 성적이죠. 이제 더 이상 패배를 정리를 한다면 그 플레이오프에는 굉장한 먹구름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레이커스가 홈이라고 해도 지금 뭐 르브론 제임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뉴스로는 이 경기에서 립신이 나온다 라고 나왔어요. 일단 그러면 립신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해외 기준점이 이제 레이커스 정배고 이런 부분으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 경기에서 굉장히 레이커스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자, 배수의 진을 치고 임할 레이커스 이제 홈인 부분이 물론 존재를 하고 지금 뭐 이제 레이커스에 합류한 그 벤더빌트라든지 러셀이라든지 뭐 비즐리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외곽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괜찮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뭐 비즐리 선수도 벤치 구간에서 수비적 그 벤더빌트 선수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벤치 구간에서 도움이 되는 선수죠.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를 길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레이커스가 홈에서 필사에 저항을 할 경기. 물론 이제 기본적인 전력에 있어서는 뉴올리언스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가 자 레이커스의 배수의 진 플러스 심판들이 도와줄 경기 홈콜이 어느 정도 울릴 경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뉴올리언스나 레이커스 중에 어떤 팀이 뭐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이제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빅마켓이고 그리고 홈이기도 하고 그 르브론 제임스가 복귀를 하고 레이커스 선수들도 더 이상 플레이오프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이 팀이 탱킹을 할 수도 없는 팀이기 때문에 픽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뒤가 없어요.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무조건 잡아낸다고 해서 이 경기가 뭐 레이커스가 뭐 당연히 잡는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라인업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벤치 자원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선수들이 그 로테이션에 적응이 됐다면 못 이길 상대는 아니에요. 이 라인업을 가지고 충분히 그 재능의 합으로도 뉴올리언스에 뒤지지 않을 만한 라인업과 선수 구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죠.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 이 경기는 정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커스 승, 그 다음에 레이커스 만승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경기는 이제 레이커스를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언어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이 경기도 오버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레이커스 승 못지않게 오버도 좋아 보입니다. 일단 잉그램 선수가 최근에 살아난 부분, 그리고 뭐 맥컬럼 선수도 이제 충분히 러셀이라든지 슈로더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그 갈매기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레이커스의 수비력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다. 결국엔 레이커스도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괜찮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바 쪽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일단 그 내일 이제 냉문픽이 내일 만약에 적중을 하면 이제 40승으로 가는데, 일단 내일 경기도 이제 느바에 대해서 신중하게 분석을 해서 아침에 그 배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느바 경기로 조합을 할지, 아니면 단포를 갈지, 아니면 이제 국내 경기랑 같이 오늘같이 국내 경기랑 같이 묶을지는 제가 주력을 냉문픽을 결정을 해서 내일 아침에 그 아프리카 TV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유튜브에도 올리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제 아프리카 TV 냉정한 분석과 검색하셔서 즐겨찾기를 하시면 제가 게시판에 항상 돈을 받지 않습니다. 냉문픽에 대해서 전체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알림 설정이 돼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오늘 제가 느바 분석을 했는데 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항상 신중한 픽을 하시고 내 돈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챔스 가신 분도 있을 텐데 챔스도 원하시는 대로 다 들어오시고, 느바 경기도 제가 챔스에 이어서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픽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